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우리 이영길 기자는 해남만 가는 게 아니죠. 자주 홍콩을 갑니다. 그 홍콩이 자기 주요 출입처 중에 하나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예, 그렇게 됐네요. 아, 알겠습니다. 듣자 하니 1년에 서너 번씩 간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웬만한 저기 해남보다 더 자주 간다고 하더라고요. 시간도 실제로 더 짧게 걸립니다. 훨씬 짧게 걸리죠. 예. 알겠습니다. 돈이 더 많이 들지 않아요? 네. 자, 이번 홍콩 출장에서는 좀 어떤 얘기들이 주로 있었나요? 네, 아무래도 좀 유럽 재정 위기가 좀 가시화되는 모습이었고, 또 2, 3월에는 이탈리아나 스페인 채권 만기가 이제 많이 도래를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난 주말이었죠. 그 S&P가 유럽 각국의 시중국을 강등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많은 글로벌에 있는 그 금융기관의 수장들이나 어떤 감독 당국 그런 분들이 다 모이셨는데, 그런 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이 유럽 재정 위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 유럽 재정 위기. 예, 그 유럽 연합 쪽에서도 와서 직접 자기네들의 어떤 그 시장 상황들을 좀 얘기하고 자기네들 정책 방향을 이야기하겠다고 왔는데, 있겠죠. 예. 이전의 사태에 대해서. 예, 네. 영내 시장 정책위원을 맡고 있다고 그러대요. EU 내에서 미셸 바니에 EU 정책위원회 그 최근에 어떤 그 S&P의 신용등급 강등이나 그 앞으로의 자신들의 계획에 관한 인터뷰 내용 짧게 한번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Pourquoi j'ai dit tout à l'heure dans mon speech que j'étais surpris du timing choisi par Standard & Poor's, voire d'autres agences dans les mois passés. Hein. 네, 아주 프로입니다. 예, 자막으로 네. 보시면 됩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네요. 예. 네. 그 이분이 영어로 굉장히 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자회견 장소에서는 불어로. 예, 불어로 하겠다. 그리고 옆에서 영어로 통역을 할 때 잘못된 부분은 자기가 또 불어로 고쳐주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해라라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있었고. 신용 등급이 강등됐지만 예. 프랑스의 또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 이제 일단 이분이 했던 거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로드맵 계획들을 내세우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일단 3월하고 6월에 EU에서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합의들을 이루어내겠다라는 아하. 그런 말도 했었고요. 그리고 직접 어떤 극복 방안들을 로드맵을 들고 와서 자세히는 아니지만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로드맵들대로 계획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근데 이 신뢰 회복은 결국 유럽 국가들의 채권이 가격이 급등락하거나 뭐 이탈리아 뭐 금리 같은 경우 크게 올랐을 경우에는 이런 로드맵들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신뢰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뭐 중국에 있는 모 기자가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책임이 그쪽에 있는데 우리한테 신뢰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사실 유럽의 문제의 시작은 미국이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시작한 거에 불똥이 우리에게 튄 거고 우리도 상당 부분의 그쪽에 있어서는 피해자고 왜 이거를 유럽 위기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퉁치고. 예. 네. 그러니까 면피하러 온 건가요? 약간 그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잘 이제 계획이 이행돼서 시장이 안정되고 유로존이 또 이렇게 안정 찾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자본시장, 금융시장이 좀 이렇게 안정돼야 된다. 예. 그러니 많이 도와달라. 예.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자, 또 미국, 유럽 얘기도 유럽 얘기인데 결국 또 중국 얘기, 홍콩에서 했으니까 중국 얘기가 참 많았을 것 같은데 이 중국 경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우려도 많고 기대도 많은 게 사실인데 중국 경제에 대한 얘기 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중국 경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중국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펀드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관심이 많을 텐데요. 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와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이제 좀 도드라지게 나타났는데요. 이번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맡으신 분은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콜롬비아대 교수가 맡았는데요. 그분께서 이제 말을 하기에 이 중국 경제에 관한 거는 이렇게 생각한다. 인터뷰 내용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The slowdown, part of the cause, of course, is the slowdown in exports, and that will provide further impetus for something that was a key feature of both the 11th and 12th five-year plan, which was a restructuring of demand, restructuring towards away from export-led growth to more domestic-led growth. 이분의 기본적인 입장이 항상 규제. 그리고 자본의 유출입을
어느 정도 규제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서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시아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대부분 해외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 때문에 나타났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안전판을 좀 마련을 해야 된다. 아시아 국가들이. 그러면서 한국 경제 우려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FTA가 생각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어떤 미국의 경제 체제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자본 유출입을 막을 수 있는 뭐 98년도의 위기나 2008년도의 위기나 당신들이 잘못한 것보다는 해외 자본의 잘못 아니냐.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안전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도윤 기자 중국 증시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것도 많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다 보면은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요 지금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무튼 궁금한 게 많을 텐데 여쭤봐 주시죠. 네. 그 중국 상해종합지수 하락폭을 중국 조금 회복하긴 했는데요. 맞아요. 여전히 2,000포인트대 초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200에서 230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중국 증시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 제가 연초였나요? 중국 펀드 투자자 뭐 이거 관련해서 좀 했었는데 그때 2007년에 한창 가입하신 분들이 대부분 마이너스 50% 절반 뭐 이런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그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이 상해 종합지수는 언제 6천 다시 가냐라는 거를 많이 물어보는데 상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급은 너무 많고 수요는 너무 작은 그러면서 지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콩 거래소 CEO가 이번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자랑한 부분이 홍콩 증시 IPO가 시장 규모면에서 세계 1위를 연속 3년 이뤄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대부분 중국 기업이 지금 홍콩으로 오고 있고 현재까지 상장된 중국 기업만 7,000개라고 말을 합니다. 즉 중국 기업들이 지금 상해에 상장하고 그 넘치는 부분까지 홍콩에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상장도 지금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증시에 상장하고자 하는 공급 측면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좀 수요를 봐야 되는데요. 중국은 자본 유출입 규제가 좀 강한 걸로 알고 계실 텐데 중국 증시에 직접 투자하기 위해서는 적격 외국인 투자자 자격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뭐 우리나라 기관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자격 신청을 해서 직접 투자하기는 어려운 즉 수요를 창출해내기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중국 증시에서 6천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라면서 되게 이렇게 표정 자체도 좀 그렇더라고요. 뭐 6천을 이야기하니까 좀 뜬금없는 얘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정을 누구세요? 이랬군요. 6천이라뇨. 예. 언감이. 야, 근데 참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이렇게 현장에 가보는 게 중요한데, 야, 중국 증시가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왜 저렇게 증시가 힘을 못 쓸까 봤더니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상장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상장을 하면서 돈을 그냥 쏙 빨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지수는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이영일 기자가 이번에 포럼 행사에 갔다 오고 나서 받았던 느낌이랄까 어떤 중국 투자를 홍콩 투자를 앞으로는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때는 뭐 중국이 우리의 어떤 대안이다, 피난처다, 투자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중국은 기대를 할 만한 그런 시장이 되는 건지 우리의 어떤 희망인 건지 아니면은 조금 좀 이제 좀 접근이라든가 전략을 좀 달려야 되는 건지 좀 그런 좀 느낌이 있으면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투자해서 해외로 투자를 한다. 그 자금을 해외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 해외에서 그 돈을 다시 가져와서 아시아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수료는 영국이나 어떤 뉴욕에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해외에 자금을 보내고 이런 투자 자금들이 다시 아시아로 지금 돌아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 자금이 도는 과정에서 결국 이득을 보는 부분은 뉴욕이나 어떤 영국, 유럽에 있는 금융시장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시장의 성장률 자체는 유럽이나 선진국에서 우리가 이제 그걸 볼 수는 없는 거고 신흥국에서 봐야 되는 건데 그 신흥국의 어떤 대표 주자로서 중국이 있는 거고요. 중국의 성장률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중국의 역할이나 위상, GDP 성장률이나 세계에서 GDP 성장률이 차지하는 부분, 그 부분은 중국은 점차 성장할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굳이 해외 투자를 생각을 할 때 선진국에 투자를 하거나 선진국에 있는 금융기관을 거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이런 의문점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혹시 해외 유수의 그 판매사를 통해서 펀드 가입해봤자 돌고 돌아서 다시 또 우리한테 아시아 시장에 투자한다는 거죠. 네, 중간중간에 수수료가 얼마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환손실이 또 얼마고. 자, 이영길 기자의 홍콩 포럼. 네. 또 홍콩은 또 언제 가시나요, 이제?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설 연휴 갔다가 다시 또 홍콩 다녀오시고. 봄쯤에 한번. 네, 알겠습니다. 자, 김도영 기자도 뭔가 만만치 않은 비장의 무기를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떴다 시간으로 넘어갑니다.